우선 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 소개를 좀 잠깐 하고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를 했고요. 막 30이 되는 나이에 벤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IT 벤처 사업을 시작해서 우여곡절을 겪고 고생도 많이 했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정말 작은 돈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벤처지만 그 형태는 어드벤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왔던 일들이었고, 근데 정말 열심히 한 결과 덕분에 사업이 잘 되고 있었고, 또 해외에 제가 IT 벤처에서 투자할 기회가 생겨서 거기도 같이 또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해외에 투자한 사업이 크게 성공해가지고 캐나다의 제일 큰 IT 회사에다가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30대 초반의 나이에 한 그 회사의 주식을 가치를 따져보니까 한 24억, 25억 이 정도 이제 그렇게 정도에 되는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어림잡아도 한뭐 100억 원 좀 안 되겠지만 꽤 많은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런 큰 돈을 벌다 보니까 이렇게 구름 위에 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 아, 그래, 열심히 하면 잘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겁 없이, 철 없이 그냥 이렇게 살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또 큰 벤처에 더 많은 돈을 또 투자하면서 이런 일들을 막 영위해 나갈 때, 갑자기 9.11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IT가 완전히 다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기저기 투자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버티다 결국에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업까지 다 이제 날려버리게 되고 빚만 몇 억이 지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암울한 상황에서 뭐라도 먹고 살아야지 생각해서 굶을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도 있고 그냥 조그만 맞춤 양복점을 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데 유지할 때 저희 최영순 리더가 아메이 사업을 들고 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대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사업을 하다가 자영업을 하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그걸 없애고 그 커피 회사 프랜차이즈 회사에 제가 입사해서 거기서 또 열심히 일하고 아메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두 개를 다 같이 영위해서 회사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저희 아메 사업도 계속 성장해서 저기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은 타멘탐스 커피라는 회사에서 전무로 하다가 제가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은 2년 정도 됐어요. 근데 남들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음, 회사 다니는 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음, 뭔가 이렇게 예전에 재미없어도 물론 다녔었는데 왠지 더 재미없고 회사를 나가기 싫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아메 다이아몬드를 제가 하고 2년 차인가 3년 차쯤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빚도 몇 억이 있던 빚도 다 갚고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더 어떤 게 더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발적 퇴사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미친놈 소리를 듣고 이제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9명을 반대하더군요. 한 명 정도는 멋진 생각 같아 열심히 해봐 이러지만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 선배들이나 저희 동료들은 쫓겨날 때까지 있지 왜 그런 짓을 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제 인생의 잘한 결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행복하게 아메 사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작은 경험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김일환 이원사님 팀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기비게 많은 분들 처음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사실 떨립니다. 보통 저희 팀 안에서는 강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또 우리 김종은 사님이나 다른 또 뭐 큰 리더들이 보호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떨립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네트워크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두 개로 우리가 나눕니다. 위스와 뎁스 이렇게 나누는데, 위스라는 건 뭐냐면 폭을 얘기합니다. 넓이를 넓히는 일을 하는 거를 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로 따지면은 내그의 후원하는 내그의 수를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뎁스는 얼마만큼 깊이 후원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옆을 넓이면 넓일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직접적인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런 윗세를 늘리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면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한다든지 OM에서 초대를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데모를 하든지 제품을 설명하든지 많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을 전달하는 것들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뎁스로는 그 안정된 수입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깊어지면 안정된 수입을 나오죠. 그런데 안정된 수입이, 그러니까 뎁스가 깊기만 하면 그게 좋은 결과일까요? 네, 그렇진 않죠. 이게 깊기만 하면 굉장히 안정되긴 하지만 그 수입의 양이 작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뎁스의 확대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각 그룹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싱킹비에 멋진 시스템이 있는데, 덱스터 얘가 시스템을 가져와서 하는 그 싱킹비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에 플러그인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스와 뎁스 중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뎁스가 더 중요하다. 네, 제가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계시면 이 정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건데, 위스와 뎁스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위스는 그 수입이 직결되므로 수입이 커지는데, 내려가지 않으면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는 사업으로는 그 되게 이 사업을 영속성을 가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넓이도 넓이지만 깊이도 늘리는. 그런데 이제 그 윕스가 넓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후원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그 계속 누군가를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저희 아메에서 처음에 이게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 있을 때 다리 하나로 서 있으면은 몇 분이나 버틸까요? 한 1분 정도 버티면 많이 버티지 않을까요? 네. 근데 뭐 두 다리를 버티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리겠죠. 그렇지만 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동차도 우리가 바이크를 생각해 보면, 바이크가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냐면 바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뭐 속도를 빨리 내서 한다 뭐 한다는 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 자동차는 왜 안전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소한 그냥 놔도 서 있을 때 쓰러지는 결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윕스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안정감이 또 늘어난다. 근데 그렇게 윕스가 많아지면 그 사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지만 적당한 윕스를 차근차근 늘린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윕스가 많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그 한두 명의 파트너 때문에 내 사업이 어떤 그 볼륨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메랄드 도전하는데 딱 세 개의 레그만 가지고 도전한다면 중간에 도전하는 과정에 한 레그가 갑자기 비실비실해지고 집안에 일이 생겨서 만약 못한다면 누군가의 그것 때문에 내가 도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근데 뭐 네 레그, 다섯 레그, 여섯 레그를 후원하고 있었으면 처음에 세 레그를 가지고 도전하다가도 한 레그가 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옆에 레그를 같이 키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 스폰서로 좀 당당해집니다. 딱 세 명만 붙잡고
파이팅 열심히 가자 이렇게 되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해 파트너들이 사장님은 이승훈 사장님 파트너가 3명밖에 없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좀 뭐 그냥 좀 싫은 소리 하고 뭐 해도 다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옆에 파트너가 좀 많으면 파트너들이 "아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폰서로서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준비된 파트너를 바로 뎁스를 원해서 고민 하고요. 만약에 하다가 조금 흐지부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소비자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엔 사업으로 보다가도 쪼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와이를 잘 없으신 분들은 바로 소비자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근데 그 사람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그래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스토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 골드 소비자로 남겨 두고 우리가 친구로 또 계속 지내면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가 사업해야 될 이유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업을 또 해 주면 되고요. 뎁스는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한 개만 가지고서는 비즈니스로 사실 의미가 없죠. 수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 늘리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대신 깊이는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죠.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뎁스를 빠른 속도로 사업을 하고 복제를 시켜야 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거는 또 뒤에서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뎁스원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 팀워크와 비즈니스의 조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워크는 팀워크 이즈 파워라고도 부르고요. 저는 또 이렇게 부릅니다. 팀워크 이즈 에브리띵. 팀워크는 모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워크를 보통 이제 시스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단합된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스와 뎁스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들이 장거리 비행할 때 어떻게 되죠? 대열을 이렇게 지으죠. 무르지어 가면서 지치면 한 마리가 뒤로 가고 뒤에 있던 놈이 한 마리가 오고 그런 식으로 가면서 72% 힘을 절약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대륙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게 서로가 믿고 신뢰하고 같이 나르면 먼 거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비유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필을 한 날 부러뜨리는 것 굉장히 손쉽죠. 두 자리, 두 자루 정도는 부러뜨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한 타스가 12개인가요? 한 타스 정도 되는 연필을 부러뜨리려면 상당한 악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모여 있으면 어떤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줄죠. 카네기 이론의 일부에도 비난이나 비평은 결국에 나한테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평하는 건 팀워크에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종호 사장님 정말 멋진 책이죠. 절대긍정에도 그렇게 팀워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싱킹비 그룹이 굉장히 큰 그룹 성장할 수 있는 이유도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는 팀워크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팀워크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영어로 이렇게 뭘 썼는데 이제 제가 낮에 영어를 배워서 저녁에는 영어가 약하고요. 그래서 전체는 설명하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의 합보다 전체 당연히 이제 크겠죠. 이제 그래서 구글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면 정말 세계적인 구글도 이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더 나은 팀워크를 만들어서 더 큰 회사, 글로벌 회사하고 정말 세계 탑원의 회사지만 더 큰 회사를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회사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한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점화를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시행합니다. 2012년부터 15년 최근에 이제 멀지 않은 일의 얘기죠. 그 정도 해서 했더니 성공한 팀이 만들기 위해서는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건 뭐냐면 팀원 누구누구나가
어떤 얘기를 해도 비난받거나 어떤 상처를 받는 일들이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갖는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가끔 모여서 팀으로도 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일 안 좋은 회의는 뭐죠? 제가 팀장이라고 치면 사장님들 우리 만나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할까? 다이아몬드 어떻게 할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라고 회의를 주재했을 때 모여있는 모든 팀원들이 아무 얘기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미팅. 최악의 미팅이죠. 그거는 정말 최악의 미팅입니다. 그러면 어떤 미팅이 제일 좋을까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누군가 예를 들어 팀장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내 스폰서가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팀이 굉장히 크게 성장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로 한 거로서 결과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지식적인 우월함이나 어떤 지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 더 크게 더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일을 할 때 정말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남 때문에 팀워크를 해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안정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팀장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나한테 좀 듣기 싫은 얘기나 뭔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해주는 부분들. 그러다 보면 안정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각자 제 시간에 일을 처리하고 서로의 기대를 충족시킨다라고 이제 합니다. 각자 제 시간에 그러니까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저희는 각 매달 핀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거에 서로를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기대를 충족하는 일들을 했을 때 서로가 더 많은 팀워크가 생긴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팀의 목표와 역할 분담, 행동 계획이 명확한 팀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팀을 목표로 해서 이번 달은 다이아몬드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 브론즈 빌더를 몇 명씩 만들자 이런 것들을 하고, 아니면 그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팀이 있으면 팀장이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파트너들이 각각 열심히 해서 플래티넘 도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한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막연히 열심히 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그 업무가 팀원 개개인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로서 대비해 봤을 때는 우리가 각각 도전하는 이 사업을 하고 그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서로가 이해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그런 효율이 더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업무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미하고 이 안에서 보잘것없는 존재고 잘 모르겠어, 이런 거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다 보면 좀 부족한 팀원이 있다면 그래도 그 팀원을 믿고 그 팀원이 자그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엔 미숙하지만 그가 그걸 해냄으로써 스스로 영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팀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팀워크도 얘기하지만 지금은 또 어떤 팀워크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한가 또 얘기해 봤습니다. 또 팀워크와 시스템이 좋아. 굉장히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중요하죠. 저희 덱스에거는 시스템은 김정우 사장님이 그 초창기에 한 20여 년 전에 20여 년 좀 넘은 전에 막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덱스터 에거 시스템을 배우자라고 김정우 사장님이 이제 가셨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꼭 그런 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도 하셨지만 김정우 사장님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 덱스터 웨가를 만나고 덱스터 웨가 시스템을 배워와서 지금의 멋진 누구나 다 따라하고 싶은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의 세부 내용을 좀 보다 보면 인세 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인세 수입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노동 수입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스와 뎁스를 안정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인세를 수입할 인세 수입이 나오는 것들. 또 그리고 스폰서에게 로열티. 아까 뭐 이제 제가 이제 그 로열티에 대해서 약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폰서의 로열티 정말 중요하죠. 나 혼자 열심히 한 능력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스폰서와 이 팀이 없이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이제 신입에서도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생각보다 빨리 성장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LOS십이나 로열티를 보낸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네, 복지의 원리 굉장히 중요하죠. 복지의 원리 중요하고요. 또 복제를 해서 하는데 복지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나 같은 사람을 내 파트너가 배우길 원하는 거냐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원본이 있어야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리더, 그냥 뭐 미팅에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뭐 열심히 팔고 이렇게만 해서 핀을 가는 리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 리더를 복제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열심히 팔러만 다녀야 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스폰서를 찾는 겁니다. 성공한 스폰서 찾아서 그 스폰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떠냐면 또 나의 자세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우리 파트너들이 나를 복제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복제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랑 중요합니다. 예. 그 사랑이 없이 사실 이 사업을 융합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공하면 겸손을 해야 돼요. 성공하 고개 들면 뭐 어떤 그 선거나 이런 데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개 들면 진다. 그리고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맞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앙의 사업은 신뢰의 비즈니스죠. 내 파트너가 내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정직. 예. 내가 어떤 말을 뱉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고 바른 자세로 이 사업을 하는 그게 복제돼서 내려갈 때 이게 싱킹 빅 시스템이 멋지게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책임감도 굉장히입니다. 나 하나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 어떤 학자가 연구한 게 있답니다. 그 줄다리기를 할 때 한 사람이 줄다리기를 당기는 힘이 따지면 63kg을 보통 평균 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명이 당기니까 평균 53kg의 그 한 사람당 무게를 당기게 됩니다. 그런데 8명을 당기니까 8명을 당기면 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더 많은 힘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당 35kg밖에 당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뒤에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사람, 그게 기본적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다는 건데, 그럼 우리 사업을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당 책임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 하나 그냥 힘 안 쓰면 어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 팀에서 배우고 열심히 성공해서 그 역할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트워크의 본질적인 특성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수입의 속성은 평생 나오고 평생 나오는 수입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재래식 사업을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의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의사면 내 아이들이 의사를 그 라이센스를 물려줄 수가 있나요?
내가 변호사면 내 라이센스를 물려줄 수가 있나요? 예. 그런 걸 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평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 저처럼 막 공부 잘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처럼 그렇지 않았을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사업은 평생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밉스와 뎁스를 밸런스를 잘 맞춰갈 때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의 속성이 있고요. 또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밉스를 열심히 계속 넓히다 보면 그 무한대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거고요. 성장성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데 아메이 사업은 꽤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성장하냐면 예, 치약을 파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치약을 파는 데 성공하냐고 얘기하면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치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꼭 필요한 생필품, 꼭 필요한 필수품을 하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인세 수입을 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인세라는 부분에 사실 굉장히 이 사업이 정말 멋지다. 내가 이 사업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도 너무 멋진데 이 속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진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써 미국은 3세대가 나와서 또 열심히 사업하고 있고 한국도 2세대 뭐 3세대는 아직 모르겠는데 2세대까지는 열심히 같이 사업을 하면서 하는 분들 보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도 같이 그 인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제가 그 인세를 너에게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업을 하더군요. 언젠간 주겠지만 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100세가 살 건데 그렇게 되면 네가 60이 넘을 수도 있어. 60, 70이 넘을 수 있어. 그때 받아도 괜찮을까 얘기하니까 그걸 받느니 내가 사업을 하는 게 빠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더군요. 그렇지만 언젠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세를 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정광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상속을 할 수 있는 자산인데 보통 우리가 상속을 다른 부를 축적하면 상속할 때 세금을 엄청 많이 냅니다. 근데 아메이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또 100% 만족 보증을 통해서 누군가 이 제품이나 어떤 우리 사업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제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을 리치디 보스가 사장님이 말씀하신 10가지 특징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와, 이건 정말 멋진 얘기죠. 우리가 사업을 재래식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게 필요하죠?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최소한 몇 억, 몇십억 그만큼을 가지고 있지 그러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많은 그 돈을 가지고 있기 어려운데 많은 돈을 기회해서도 막 열심히 예를 들어 2020년 겨울에 코로나가 언제 왔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로 전에 열심히 제가 몇 억을 들여서 카페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가니까 제가 사실 퇴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동업을 하자, 카페를 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자, 매장을 하자, 뭐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이유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어찌됐든 만약 그런 거 했다면 3억 5억을 들여서 했다면 얼마나 속 탈까요? 코로나 때 영업도 못하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그런 불확실한 일들이 굉장히 우리 기회에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돈이 있어도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일단은 저는 돈이 없어서 일단 재래사업은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 사업은 돈 들지 않고 내가 가진 시간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멋진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자영사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만도 아메이가 모든 걸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메이 사업은 멋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자격이나 경험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나 변호사를 하려고 하면 자격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죠. 예를 들어 의사를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고 머리 똑똑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아메이 사업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고요. 누구나에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벤처 뭐 어떤 성공회사 성공한 CEO가 오더라도 무조건 성공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 "나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라고 하는 분도 성공 못할 가능 못하지 않습니다. 덱스터 예거 같은 경우는 중학교 중퇴인가 뭐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특별히 학력이 없어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큰 성공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 사업은 특별한 자격이나 경험이 필요치 않는 그런 사업이죠. 만약에 제가 특별한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히 공부를 잘했다거나 뭐 이런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순간 잘했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나 특별히 제 쭉 봤을 때 '특별히 공부를 잘했다.' 이런 경험은 한 1년 정도 잘했다 이런 정도 경험이 있네요. 근데 특별히 그런 건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경험이 필요치 않는 이런 사업, 누구나에게 주는 이 사업이 저는 그래서 누구나에게 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보다 잘난 사람은 '아 이런 걸 내가 얘기해도 될까?' 아니면 그냥 봤을 때 그냥 '아유 저렇게 그냥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사업은 모두에게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달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사업이다. 저는 되게 이게 좋아요.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제가 인제 예전에 벤처 사업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때 잘 나가는데 가족은 멀어지더라고요. 왜? 저는 지향하는 방향이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게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저희 그때 최영순 리더는 전업주부로 인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을 텐데 최영순 리더의 목표는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밖으로 다니면서 정말 멋진 리더, 멋진 사업하시는 뭐 여성 사장님들 봤을 때 최영순 리더를 봤을 때 '왜 집에 답답하게 아이만 키우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심각하게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해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만났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너무 멋진 사업이다.' 왜? 저희가 그 부부가 인제 처음에 이렇게 결혼했을 때 이렇게 같은 결혼했을 때 이렇게 같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요런 틈이 생겨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렇게 멀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정말 극소수로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 부부 얘기를 할게요 그럼. 저희 부부는 이렇게 멀어졌어요. 근데 이 최대한 멀어진 상황에서 끊어질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아메이 사업을 보고 같이 이렇게 둘이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모아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부부가 나이를 먹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고 또 자영업도 같이 붙어서 하면 싸우고 하니까 만약에 레저를 즐긴다 그러면 골프를 치거나 이런 것들이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아메이 사업을 하는 게 정말 더 친해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 저희가 목표가 같지 않습니까? 정말 큰 꿈을 이뤄내고 사업을 성장을 이뤄내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 한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점점 지금은 친구 이상의 정말 끈끈한 지금도 너무 그 20몇 년 전에 한 30여 년 전에 사랑했던 마음이 지금도 드는 일은 이 아메 사업이 가족 사업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일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또 딸아이가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서 자기가 벌겠다고 했을 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60 주년 행사 때 저희 큰딸이 후계자로 인제 지정이 돼 가지고 같이 라스베가스로 갔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거기 가서 정말 ENJ 가문의 3 세대 리더들 명리더들도 만나고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멋진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배워오고 정말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약간의 추가 소득부터 최고의 소득까지 올릴 수 있다. 아, 이것도 멋지죠. 다 멋지네요. 보니까 처음부터. 네. 그 아메이 처음 할 때 저는 50만 원만 벌고 싶어요 하시는 분한테 안 됩니다, 사장님. 다이아몬드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막 푸시를 한다면 그분이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될 준비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를 스토커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50만 원 벌고 싶어요 하면 50만 원만 벌 수 있게 우리가 제품 설명도 열심히 해주고 안내를 해주면 정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저희도 최영순 리더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이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정말 가난했을 때 아이들 학원을 보내지 못해서 50만 원만 벌어서 아이들 학원 2개 정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 스폰서님 방수사님께 5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했더니 저희 방수사님께서 그럼요, 도와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도와주신 그런 감사함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그 감사함을 잊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는 스폰서님한테 정말 지금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조금 수입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에메랄드를 도전해보자, 다이아몬드를 도전해보자라고 자그마한 도전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있어서 큰 리더들이 받는 그런 몇십억대 이런 수입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입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수입이 아니었으면 언감생심 회사를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자유롭게 정말 행복하게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라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제 꿈이었던 히말라야 트레킹을 바로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삶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다이아몬드를 또 하다 보니까 우리 파트너들을 같이 성장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갑자기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와 더블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소득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시간에 맞게 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예전에 얘기하신 얘기인데 지금 더 맞아졌습니다. 왜?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어떻게 만나고 있죠? 바로 30cm 간격에서 줌으로 모니터에서 제 강의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제일 앞자리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은 시간을 얼마든지 더 운영할 수 있고요. 예, 투잡이면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면서 이렇게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집에 오셔서 그냥 맛있게 밥을 드시면서 드실 수도 있고 시간을 언제든지 맞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규모의 수입에 맞게 또 내 시간을 운영하고 시간제로 운영할 수 있는 투잡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잡러라고 합니다. 요즘 그 시대는 그 잡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잡러들은 많은 어떤 수입을 원하죠. 그 시대에 맞는 정말 맞는 특화된 사업이 아메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잡러를 지금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 사업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과 사고에 대한 최고의 보상 플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인세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명 깊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정말 열심히 집에도 안 가고 열심히 그냥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모든 사회관계 다 끊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좀 예민한 성격이어서 직원들을 막 엄청 잡았거든요. 조금만 잘못하면 제안서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팍 찢어가지고 막 던지고 막 이걸 제안서라고 해야 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좀 괴팍하고 이상한.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가천선해서 그렇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걸려가지고. 근데 굉장히 초기에 운 좋게 다른 검사를 하다가 발견해가지고 치료를 해서 정말 낫는데요. 제가 그때 암에 걸렸을 때 마음은 그때 둘째 아이가 막 10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내 회사 규모를 보면 매출 100억, 150억 이 정도 하는 회사고 직원 한 25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제 와이프가 이 사업을 물려받아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기술과 모든 것들을 하던 거의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정도의 회사였기 때문에 사람 많았지만 물려줄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메이 사업은 누군가 내가 사고 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한 달을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생필품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볼륨이 차이 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그런 보상 플랜이고요. 일곱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정말 멋진 일이죠. 그래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지금은 그 나이 먹는 추세라면 손자한테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저희 아들이 결혼 안 해서 손자는 없지만 손주들한테 줄 수 있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주들한테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특혜가 없다. 이것도 멋지죠. 예. 예를 들어 서울대 나온 사람에게만 사업권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처음에 누구나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대기업의 임원이 이 사업을 시작해도 0%.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버는 일용 노동자가 시작을 해도 0%. 똑같은 스타트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말도 많지 마세요. 아메이 사업이 오래돼서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메이는 뭐 먼저 했다고 좋은 게 없어요. 결국에는 그 해내야 될 양만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혜가 없다. 이런 부분들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고요. 또 아홉 번째는 회사가 사람을 모집하지 않는다. 회사가 사람을 모집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리점 체제를 얘기합니다. 대리점 체제를 얘기하면 우리가 직접 프랜차이즈의 오너가 되지 않아요. 각 대리점을 회사가 준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굴지의 H자동차라고 얘기할게요. 우리 H자동차에 제일 영업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업팀을 가지고 와서 그 회사에서 제일 큰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메 회사가 멋지다고 생각해서 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큰 볼륨을 만드는 영업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볼륨을 만큼을 인정해서 저한테 그런 포션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보통 회사 같으면 이 사람이 많은 팀을 가지고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보통은 주겠죠. 웬만한 회사는 줍니다. 아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 회원 가입을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0%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회사가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똑같이 사람을 프랜차이즈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 같은 ABO들에게 주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넓힐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욕심이죠. 회사가 더 그랬다면 더 빨리 크게 성장할 수 있겠지만 길게 성장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메이는 빠른 것보다 정말 안정적이고 그 누군가의 기회를 주는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도 멋지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른 나라에서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덱스터 웨거 같은 경우는 거의 90여 개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그냥 맨 다이아몬드라서 다른 해외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엄두는 사실 안 나요. 그런데 기회가 준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지금부터 사실 그래서 해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해외 사업으로 그러면 또 어떤 멋진 게 저는 이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요. 한국에서 다이아몬드, 미국에서 에메랄드, 뭐 호주에서 뭐 에메랄드, 또 홍콩에서 다이아몬드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해 나간다면 각 나라를 막 다니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좁은 한국 땅에서 그냥 아웅다웅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큰 꿈을 펼쳐서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 수입이 네트워크 다른 나라 할 수 있는 것도 그 수입의 그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아메이는 그냥 작게 그냥 그 소비자만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해외에서도 멋진 해외 여행을 가서도 너 아메이라고 알아? 아메이 제품 써봤어? 너는 어떤 비즈니스를 해? 라고 물어보면서 서로 이렇게
아메의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일 멋지지 않습니까? 여행 가서 뭘 하나 사면서 "넌 어떤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어? 어떤 수입에 관심이 있어?"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렇게 해 나가면서 내 나도 멋지게 더 그에 맞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이상으로 그 얘기한 얘기들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메이 사업 가슴이 떨리신가요? "아메이 사업 가슴이 좀 떨렸다."라고 들으시는 분 손 한번 올려 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손을 올려 주시네요. 한 두세 분 안 올리시는데 예 괜찮습니다. 또 천천히 올리셔도 되고요. 예 괜찮고요.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한테 지금도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메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냥 자영업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았을까? 친구들끼리 만나서 '야 요즘 뭐 해야 돈이 되냐.' 이런 한탄스러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편집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멋진 팀을 이 그룹을 이끌어 주시는 김정규 사장님, 정은지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팀에 멋지게 해 주신 정책위원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인제 엊그저께네요. 저희 스폰서인 김혜연 위원장님께서 제주도에 드림하우스를 큰 멋진 드림하우스를 가지고 계셔 가지고 또 제주도의 정치 신김배 정치위원들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들이 다 모여서 정말 멋진 파티를 했는데 저희가 그 행사를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팀워크이구나.' 예. 저희 스폰서님이 김정은 사장님을 향해서 하는 로열티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사업이 정말 굳건하게 우리가 정말 큰 힘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또 보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스폰서를 향하는 로열티를 보내고 또 공정하게 또 일하는 우리 그 신킴이 문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이 문화라면 정말 멋지게 성공하고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정말 행복한 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이런 많은 기회들이 그분들을 직접 만나 보면서 같이 사진 찍으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꼭 해서 그래서 꼭 다이아몬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